다음으로 최신 진료 지침에서 강조되고 있는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는 신장에서 배설된 요당과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나트륨의 배설이 증가하고 요당의 배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당의 배설이 증가해서 글라이세믹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그와 함께 칼로리가 배설이 됨에 따라서 웨이트 로스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 중에 나트륨이 배설됨에 따라서 혈압의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볼륨 오버로드가 호전이 되면서 요 안에 있는 나트륨의 배설이 증가하는 것을 마쿨라 덴사가 센싱을 해서 사고체 내압이 올라간 것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면서 투블러 글로메룰라 피드백에 의해서 사고체 내의 압력을 낮추는 효과, 즉 사고체 내 고혈압이 호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서 신장 보호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SGLT2 인히비터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심장, 심부전 약으로서 사용되기에 이르렀고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도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 약은 SGLT2 인히비터고 파란색 주사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파란색 약은 DPP-4 인히비터, 그리고 플라세보가 있습니다. 각각 메타아날리시스에서 비교된 결과를 보면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는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DPP-4 인히비터는 플라시보와 유사해서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요카달 인팍션 예방 효과도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DPP-4 인히비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스트로크 예방 효과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DPP-4 인히비터와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더 좋았고 SGLT2 인히비터는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스트로크 예방 효과는 일반적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사망의 예방 효과는 SGLT2 인히비터가 DPP-4 인히비터보다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토탈 데스, 올코즈 데스 예방 효과는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유사한 정도로 예방 효과가 있었고 심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SGLT2 인히비터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레날 아웃컴 예방 효과도 SGLT2 인히비터가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메이스 예방 효과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인히비터가 비슷했고 심혈관 사망 예방 효과도 유사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 MI 예방 효과도 유사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스트로크 예방 효과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토탈 모탈리티 예방 효과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인히비터나 유사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SGLT2 인히비터가 압도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고 키드니 아웃컴 예방 효과도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둘 다 효과는 있지만은 SGLT2 인히비터가 키드니 아웃컴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들에 따라서 SGLT2 인히비터는 더 이상 당뇨약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약으로서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진 브라운발트 심장학의 대가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면 SGLT2 인히비터가 드디어 21세기의 스타틴에 필적하는 효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SGLT2 인히비터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틴이 더 이상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아니라 ASCVD 예방약이자 ASCVD 치료제로서 자리를 매김한 것처럼 SGLT2 인히비터가 더 이상 혈당 강화제가 아니라 당뇨 환자에서 ASCVD 예방약에서 더 나아가서 당뇨와 무관하게 심부전약, 만성 콩팥병 치료제 예방약으로서까지 위치를 확고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SGLT2 인히비터는 더 이상 혈당 강화제가 아니라 만성 콩팥병 치료제 그리고 심부전 치료제인데 특히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에다가 크로닉 하트 페일러 약제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하였고 더구나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되었든 이젝션 프레셔가 약간 감소하였든 이젝션 프레셔가 유지된 환조였든 간에 관계없이 다 일관되게 효과적인 약으로 나타났고 최근 RCT에서는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도 여우를 호전시키는 약으로 자리를 매김해서 결과적으로 SGLT2 이니비터는 타이토 DMA 약에서 만성 공파병 치료제, 급성 신부전 치료제, 만성 신부전 치료제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아시아인, 한국인에게 효과적인 혈당 강화제가 따로 있을까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미국인에게서는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면 돌라글루타이드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인종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은 미국과 캐나다인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없었는데 다만 아시아 퍼시픽 인종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좀 더 좋은 경향성까지 보였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본 리더 연구에서도 노스 아메리카의 대상자들을 한 연구 서브그룹 분석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없었지만은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서브그룹 아날리시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CVD 예방 효과에서 인종적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인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아시아인에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DPP4 이니비터도 아시아인에서 서구인보다 더 우월한 혈당 강화 효과를 보여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4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DPP4 억제제에 의한 당화 혈색소 강화 효과는 0.72%인데 아시아인 위주 연구에서는 0.92%까지 나타나있고 비아시아인 위주의 연구에서는 0.65%만 나타났습니다. DPP4 억제제를 단일 약제로 투여한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아시아인 위주의 연구에서는 1% 정도 혈당 강화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비아시아인 위주의 연구에서는 0.64%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경구 혈당 강화제에 DPP4 이니비터를 추가한 연구에서도 아시아인 위주의 연구에서는 0.8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인에서 DPP4 이니비터 억제제의 혈당 강화 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체질량 지수 역치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연구 대상자 중에 BMI가 30 미만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감소할수록 DPP4 이니비터의 당화 혈색소 강화 효과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DPP4 이니비터가 인크레틴 효과를 증강시켜 인슐린 부핀을 촉진시키는데 이런 효과들이 BMI가 30 미만, 특히 아시아인 경우에는 이런 효과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도 아시아인에서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이스 아웃컴을 봤을 때도 아시아인과 하이트에서 둘 다 효과는 있었지만은 아시아인에서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고 CBDS와 신부전 입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연구에서도 메이스 아웃컴에서 보면 화이트보다는 아시안에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좋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약제별로 특징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포민은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고령자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사고체 여과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대 사고체 여과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메포민 용량을 한 850mg 정도까지만 용량을 제한해서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메포민은 위장관 부작용과 일부 노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식욕 감소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 고려가 필요하고 메포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B12 결핍에 대한 모니터링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DPP4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적고 저혈당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주요 심혈관계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즉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ASCVD가 있는 환자와 ASCVD 위험이 높은 환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65세 이상에서도 주요 심혈관 사건, 심혈관 사망, 뇌졸중 및 심근경색을 동일할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경구 세마글루타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주사제라는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도 고려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위자감 부작용을 감안할 때 체중 감소를 경험하는 고령 환자에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선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는 나트륨 혈당 동시 수용체 2 억제제인데요. ASCVD가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입증하였고 신부전 환자에서 효과가 있고 만성 콩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노인 환자에서도 젊은 환자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탈수나 요로감염이 요실금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고령 환자에서 더 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의 부작용의 특징 및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는 요당의 배설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식기 감염에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생식기 감염에서 다파글리폴로진의 경우에는 10mg 사용했을 때 약 4.5%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 엠파글리폴리존도 10mg까지 사용했을 때 약 3.4%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식기 감염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경우 SGLT2 인히비터의 중단이 필요하지는 않고 항진균기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로감염의 경우에는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했을 때 요로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지만은 그 증가되는 정도가 생각외로 많이 높지는 않았고 개인 위생을 잘하고 그리고 좋은 혈당 조절이 유지되고 표준 치료에서 잘 반영하는 경우에는 SGLT2 인히비터의 중단이 꼭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요종 나트륨의 배설이 증가하면서 탈수가 올 수 있는데요. 탈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엠파글리폴로진의 경우에서는 10mg 사용할 때 약 4%, 25mg 사용할 때 약 5%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 따라서 SGLT2 인히비터를 처방할 때는 적절한 수분 섭취를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를 사용할 때는 탈수의 위험에 대한 고려가 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AKI 또는 신장장애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SGLT2 인히비터를 시작하기 전에는 신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하고 라식스 같은 루프 이뇨제를 사용할 때는 용량 조절을 하고 신독성 약물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질환이 있는 동안, 즉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발생 위험이 증가한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한 3일 정도는 SGLT2 인히비터를 보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도 고려가 필요한데요. 레이턴트 오셋, 오토이면 다이아베티스 인 애덜트 같이 인슐린 디펜던트한 당뇨나 1형 당뇨병 또는 장기간 지속된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약 3일 전에는 SGLT2 인히비터를 중단할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1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SGLT2 인히비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